안녕하세요. 마흔을 조금 넘긴 돌싱의 여자입니다. 저는 제가 이혼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평생 할 줄 알았어요. 이혼한 분들은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하는 게 인생 경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전 남편과 함께한 2년의 세월이 저에겐 평생을 잘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전 남편과 있었던 사연을 짧게나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웃었던 사건이 포함되어 있으니 함께 들어주시고 웃어주세요. 그럼 복 받으실 겁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입니다. 학창 시절은 물론이고 대학과 회사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죠. 30대 중반이 넘도록 별 문제 없이 아주 조용히 지냈어요. 남자를 만나기는 했지만 모두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다 보니 조용히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답니다. 그렇게 30대 후반이 되자 저에게도 걱정거리가 생기더군요. 제 나이가 되면 부모님도 결혼하라고 난리고 친구들도 모두 애까지 낳아 잘 살고 있으니 결혼해야 된다는 마음이 다급해지더라고요. 남들 사는 게 그다지 부럽지는 않았지만 저도 가정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있는지 많이 살펴보았답니다. 하지만 제 인연이 될 것 같은 남자는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 외로운 싱글로 계속 시간을 보냈네요. 그러던 중 제 자신이 달라져야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작은 변신을 했답니다. 답답해 보이는 긴 머리카락을 단발로 자르고 보랏빛으로 염색도 했고 입고 다니던 평범한 옷들을 모두 버리고 유행하는 옷을 여러 벌 샀죠. 그리고 화장도 짙게 하고 액세서리도 주렁주렁 달고 다니니 길 가는 남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걸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남자들이 하나 둘씩 생겼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관심을 갖는 남자들을 한 명씩 만나보기 시작했고 그중 가장 괜찮은 남자와 사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고 인물도 훤칠했는데 노는 것도 참 좋아했습니다. 저와 데이트를 한 것만 해도 수상스키, 스카이다이빙, 카레이싱 등 화끈하고 스릴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저는 몰랐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 그 남자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저희는 곧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애는 몇이나 낳을까? 애기? 채령아, 꼭 남들처럼 아이를 낳고 살아야 할까? 우린 다르게 사는 거 어때? 뭐 애를 굳이 낳아야 해? 요즘 딩크족이라는 신조어 들어봤지?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인 우리를 위해서만 사는 거야. 현재를 재밌게 즐기면서 노후 자금을 더 빨리 모아서 은퇴를 빨리 하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뭐 당신이나 나나 매달 버는 수입이 적지 않으니까 그 돈을 재밌게 쓰기도 하고 알뜰하게 모아서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거야. 어때? 딩크족? 들어봤어. 시사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 같아. 미국 사람들은 많이들 딩크족으로 산다고 하더라. 그런데 자기는 당신이랑 나 닮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쯤은 낳고 싶은데. 재령아, 내 주변만 봐도 그건 아니라고 확신이 들어. 우리 회사 상사들 보면 애 낳고 발목 잡힌 인생 사는 사람들이 대반이야. 다들 자식들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모두 포기하고 일만 하고 산다고.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면 뭐가 남는 것도 아니야. 돈이 없으면 자식들한테 부모 취급도 못 받는 게 현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 그이는 연신 우리를 강요하며 자신의 결혼관을 확실히 말했습니다. 애 하나 낳으면 부부가 멀어지는 건 물론이고 돈의 노예가 되어 평생 스트레스를 받고 살 테니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다며 결혼을 하게 되면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난 평범했던 제 과거를 떠올리며 남편의 말을 깊이 생각했고 고민 끝에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좋아.
우리 애 낳지 말고 둘이서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애 하나를 낳으면 그 애를 평생 책임져야 하느라 부모는 고생만 하고 살아야 하잖아. 우리 부모님 생각만 해도 그래. 나 하나 키우려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셨다니까. 나는 부모님처럼 살기 싫어. 당신 말대로 딩크족으로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살아보자. 잘 생각했어. 역시 자기는 현명하다니까. 이래서 우리는 환상의 커플이라고 하잖아. 앞으로 우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자. 주위에서 애를 왜 안 낳느냐고 잔소리를 하면 한 귀로 흘려버리고. 두고 봐. 딩크족으로 살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져서 멀어질 일이 없다니까. 자기랑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연애하는 기분이 들 거란 말이야. 응, 자기 말 믿어. 대신 평생 나만 사랑해야 해. 그러자 남편은 저를 꽉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 세상에서 채령이 네가 제일 아름다운데 나는 자기 말고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약속한 대로 아이를 갖지 않고 둘만의 행복을 위해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이는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2달에 한 번씩 휴가를 신청했고 저 또한 남편과 똑같이 휴가를 내고 화끈한 스포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재밌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마음의 힐링을 위해 캠핑과 낚시, 해외여행까지 하며 즐거운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노후를 위한 적금과 펀드에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저희 부부를 위해 썼어요. 남편과 정말 많이 돌아다니며 인생을 즐겼는데도 돈이 모이는 속도를 보니 앞으로 은퇴는 10년 정도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었답니다. 제 나이 38이니 50대 중반 이전에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남은 생을 호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한편 친정 부모님과 제 친구들은 저희 부부가 사는 방식에 크게 걱정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인생을 즐기며 노후 준비를 한다고 말하니 철이 없다며 한심한 눈초리로 보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야 진짜 어른이 된다며 생각을 바꿔 애를 가지라고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조언대로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고요. 그렇게 제가 사는 인생을 만족하며 계속해서 남편과 아주 재밌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죠. 딩크족으로 2년을 살아보니 남편과 쌓은 행복과 추억이 넘치도록 많았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싶을 만큼 사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에게도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답니다. 믿었던 남편이 제 뒤통수를 심하게 때린 사건이 생긴 거죠. 채령아, 나 할 말이 있어. 응? 무슨 말? 또 어디 놀러 가자고?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제 물음에 남편은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말이야.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당신 어디 아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말이야. 아무래도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어떨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어제까지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헤어지자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니, 진심이야. 나 당신 몰래 바람 피웠어. 정말 미안해. 저는 황당하고도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그 일을 의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바람을 피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바람을 피웠다고? 그게 사실이야? 언제부터? 누구랑? 작년에 당신이 아파서 나 혼자 캠핑을 간 적이 있잖아. 거기서 혼자 여행 온 여자랑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나도 취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해! 더러운 소리는 집어치워. 당신 웃기는 사람이네. 바람 피운 걸 시시콜콜 다 밝혀서 뭐가 좋다고 입을 함부로 놀려. 그래서 그 여자랑 아직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야? 응, 미안해.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도무지 양심에 찔리고 죄 짓는 것 같아. 우리 이만 헤어지자.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람을 피운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고 화도 났지만 하루아침에 이혼을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닥쳐! 이혼을 결정해도 내가 해! 당신이 마음대로 이혼을 한 해 만에 할 권리는 없다고! 그렇지만 당신은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데 계속 같이 살고 싶어? 당연히 싫지. 나도 여잔데 남편이 바람 났는데 좋을 리가 있겠어? 하지만 이혼은 안 돼.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줘? 당신은 앞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 놀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외출 금지에 카드 압수야. 그런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바람 피우고 있는 상간녀를 사랑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설마 당신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날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려는 생각인 거야? 아니,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 유일하지. 그 여자는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 내가 이혼하지 않겠다는데 헤어지자는 거야? 그러자 그이는 한숨을 쉬고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대. 내 아이를 가졌단 말이야. 뭐? 임신? 응,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 아이를 가졌다는데 어쩔 도리가 없잖아. 나도 당신하고 이혼하는 거 죽기보다 싫어.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 흥분한 저는 그이의 따귀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 애 싫어하잖아. 딩크족으로 살자 해서 일부러 임신을 하지 않았더니 애가 생겨서 이혼하자고? 바람 피워서 자식이 생긴다니까 아빠가 되고 싶었나 보지? 그래서 이혼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온 거니? 이 이기적인 놈아! 미안해. 나도 처음엔 황당하고 싫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데 미치겠더라고. 그리고 깨달았지. 내가 그 여자와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걸 말이야. 자기야, 그 여자 하늘 아래 피부치 하나 없는 혈혈 단신이야. 내가 버리면 그 뱃속의 아이는 외롭고 불쌍하게 자랄 거라고.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 그제야 저는 남편이 왜 이혼하자고 했는지 이해됐고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머릿속으로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혼밖에 답이 없었죠. 이 쓰레기 같은 놈,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더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당신이 이혼만 해준다면 이 집하고 우리가 그동안 모았던 돈까지 전부 당신한테 줄게. 그이는 저와 함께 2년 동안 모은 노후 자금과 신혼집으로 마련한 아파트까지 저에게 넘기면서까지 이혼을 하고 애아빠가 되고 싶었나 봅니다. 상간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이래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나 봅니다. 여하튼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에게 찾아가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에 대해 물었더니 노후 자금과 아파트를 모두 준다면 이혼 소송으로 얻는 것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니 이를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라는 조언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복잡한 소송을 집어치우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이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렸답니다. 법원에서 남남이 되어 나오자 그이가 말하더군요. 채령아, 진짜 미안해. 나 없어도 행복하길 바랄게. 좋은 남자 만나. 터진 입이라고 멋대로 짓거리지 마.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천벌 받을 거야, 나쁜 놈아. 저는 그이에게 오만정이 떨어져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이제 제 명의가 된 집에 가서 어떻게 지낼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망치는 건 잘못한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니 계속해서 제가 머물던 집에서 지내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전 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전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했어요. 당신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신혼집을 여기로 구해서 여기 있는 거지. 채령이 너야말로 왜 여기 있는 거야? 이사 안 갔어? 난 당신이 내가 준 집을 팔고 떠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랑 살던 집에서 지내는 거야? 전 남편은 상간녀가 지금 지내는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 한다며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네요. 제가 여기서 계속 지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아무렇지 않게 집을 샀답니다. 떠나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랑 상간녀지. 바람 피워서 이혼한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이 동네에 계속 살겠다는 거야. 당신 이제 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못 가리는 똥개였구나. 어떻게 내가 사는 같은 아파트에 상간녀랑 들어와 살 생각을 하니? 이웃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제가 실컷 화를 내자 베일에 쌓여있던 상간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요. 말이면 다인 줄 알아요? 상간녀라니. 당신이 남편 관리를 못했으니 나한테 넘어온 거 아니야. 딱 봐도 여자로서 매력이 꽝이니 남편을 빼앗기지. 집에 가서 거울 좀 봐. 내 남편은 당신 분수에 넘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위자료로 아파트하고 돈도 많이 받았으면 조용히 먹고 떨어질 것이지. 뭘 더 바라고 아직도 그 집에서 사는 거야? 네가 바람난 여자가 이 여자냐? 생긴 게 아주 여우같이 생긴 게 너랑 딱이다. 상간녀 주제 당당한 것도 똑같네. 마음 같아선 딱이라도 한 대 날리고 싶지만 임산부라서 참는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넌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돌팔매질할 날이 올 거라고. 아무튼 똥개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똥개? 야, 너 말 다 했어? 지는 똥개가 입에 물고 다니는 뼈다귀처럼 생겼으면서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아유, 이런 여자랑 엮인 게 불쌍하다. 안 봐도 네 팔자가 어떨지 눈에 선하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저와 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누가 엿들었는지 소문은 일파만파 커졌고 아파트 단지에서 저는 유명 인사가 되었답니다. 하루는 저녁에 분리수거하러 나갔는데 이웃집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수다를 떨더라고요. 저 여자 말이야, 그 203호에 사는 남자의 전처잖아. 지난달에 들어온 신혼부부 알지? 그게 사실이요? 어머머머머, 전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딴 여자랑 살림을 차렸는데 아직도 여기서 사는 거요? 저 여자 대단하다. 나 같으면 쪽팔려서 진작에 떠났을 텐데. 저는 어른을 공경하며 살아왔지만 그 순간은 절대 공경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목소리를 높여 막말하는 할머니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봐요 할머니들, 다 들리거든요.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바람을 피운 불륜들이 떠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터진 주둥이로 그렇게 짓거리면 기분이 좋으세요? 어머머, 터진 주둥이라니? 저 여자 성격이 보통이 아니네. 저러니 남편이 바람난 게지. 나라도 저런 성질머리의 여편네랑은 못 살겠다. 뭐라고요? 제 전남편이 바람난 게 잘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욕을 왜 먹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따져 물었더니 할머니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전남편이 함께 사는 203호 색시는 아주 예쁘고 참하던데 나라도 그 색시한테 가겠다고. 심보가 그렇게 더러우니 남편이 도망간 거 아니야.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순간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생각났어요. 저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조롱하던 할머니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이 무식한 노인네들아,
편들 게 없어서 바람난 남편이랑 상간녀 편을 드냐? 그러고도 당신들이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헛소리를 짓거리면 다음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똥물을 끼얹을 줄 알아. 이윽고 두 할머니는 냄새나는 쓰레기를 뒤집어 쓰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오메 이게 뭐야? 707호 여자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야. 우리 동네방네 소문내서 707호 저 여자를 몰아내자.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날 이후 저에 대한 소문은 더 안 좋게 퍼졌고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애써 피해야 했네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저에 대한 가십거리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주치기 싫은 전 남편과 상간녀를 또 집 앞에서 보고 말았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가려는데 전 남편이 눈치 없이 말을 걸더군요. 채령아, 아직도 이사 안 갔구나. 낱말하는 걸 좋아하는 이웃들이나 바람 피운 벌레들이나 모두 똑같은 마음이었는지 자꾸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이사는 내가 아니라 너희 둘이 가야지. 잘못한 건 너희 둘인데 내가 왜 떠나야 되니? 아니 나는 당신이 자꾸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니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당신이 여기서 계속 살겠다면 말리지는 않을게. 이어서 배가 제법 나온 상간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오빠한테 아직 마음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아무리 아줌마가 꼬리쳐도 우리 오빠는 나밖에 모르니까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게다가 우리한테는 당신이 갖지 못한 뱃속에 아기도 있잖아. 내가 저 인간한테 마음이 남았다고? 그리고 저 인간하고 난 딩크족으로 살기로 해서 애를 일부러 갖지 않은 거라고. 그리고 뭐? 내가 저 인간한테 꼬리를 친다고?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이 바퀴벌레 같은 게 헛소리를 짓거리네? 뭐? 바퀴벌레? 이게 임산부한테 그딴 막말을 해? 너 이리 와봐. 가만 안 두겠어. 야, 네가 아무리 애를 낳고 가정을 이룬다고 해도 불륜녀 딱지는 절대 떼지 못해.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 기회가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날이 머지 않은 것만 기억해둬라. 상간녀가 저에게 달려들자 전 남편이 가까스로 말려서 자기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러고 지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똥을 피해야겠다는 마음에 이사를 결심했어요. 며칠 뒤 회사와 가까운 오피스텔을 얻었고 혼수로 마련한 짐들은 모조리 중고시장에 싸게 넘겼답니다. 새로운 인생은 아니었지만 제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회사와 집만 오가는 생활은 반복되었고 친구들이든 남자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혼자 보내는 시간이 계속 이어졌네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회사 친구가 저에게 이혼의 아픔은 남자로 잊어야 한다며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얼마 전 아는 오빠가 네 카톡 사진을 보더니 엄청나게 마음에 들었나 봐. 내가 이혼했다고 귀뜸을 해줬는데 상관없다고 하더라. 뭐? 그럼 총각이야?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든다 해도 내 양심이 찔려서 못 만나겠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그리고 넌 겨우 2년밖에 안 살았잖아. 애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기만 해봐. 너 요즘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 알아? 꼭 사귀라고 소개팅 하라는 게 아니야. 기분 전환도 하고 기운 좀 냈으면 해서 권하는 거야. 친구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전 친구의 말대로 소개팅을 나가기로 했어요. 며칠 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된 소개팅남은 듬직한 체구의 남자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소개를 했고 그도 자신을 소개하고 식사를 시작했네요. 얘기 들으셨죠? 저 이혼녀인 거. 그런데도 저를 만나고 싶다 하셨다고요? 네, 이혼이 뭐 대단한가요? 그리고 채령 씨가 이혼을 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질 수 있었잖아요. 채령 씨와 이혼한 남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소개팅남은 연신 제 칭찬을 하며 점수를 따려고 갖은 노력을 했어요. 저는 전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고 나서 남자 보는 눈이 까다로워졌는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답니다. 승재 씨, 하도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나왔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한 번 보고 사귈지 말지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천천히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제 연락을 피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끝내고 디저트로 나온 커피를 마시며 여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남편과 배가 만삭인 상간녀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정말이지 끔찍한 악연 그 자체였습니다. 두 불륜 커플은 저희와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다행히 거리가 좀 있어 불륜들의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 잠시 후 제 앞에 앉아있던 승재 씨가 상간녀의 얼굴을 보더니 크게 놀랐답니다. 저 여자는... 왜 그러세요? 아는 사람이에요? 네,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작년 초쯤에 제 친구랑 사귀었던 여잔데 좀 그래요. 승재 씨의 말에 저는 귀가 쫑긋 섰습니다. 좀 그렇다뇨? 자세히 좀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제 친구놈이 유부남이었는데 저 여자랑 바람이 나서 가정이 파탄 났거든요. 그런데 멀쩡한 놈이랑 결혼을 했는지 임신까지 했네요. 저런 여자는 천벌을 받아야 하는데 잘 살고 있는 꼴을 보니까 괜히 화가 나네요. 그 말을 듣자 상간녀가 유부남을 꼬신 게 처음이 아닌 상습범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굳이 제 전남편과 상간녀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전남편과 상간녀가 오래가지 못하고 깨질 거라는 생각만 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승재 씨와 몇 번 더 만남을 가져봤는데 마음이 끌리지 않았어요. 수다스러운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저에게 왜 이혼했냐고 묻는 것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끊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지루한 나날을 보내다가 두어 달 정도 지나자 저에게 정말 재밌는 사건이 생겼어요. 전 남편이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온 겁니다. 채령아, 그동안 잘 지냈어? 응, 당신 같은 쓰레기랑 헤어졌으니 살만하지.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지금쯤이면 네 마누라가 아기를 낳아서 한참 좋을 때잖아. 지난번 승재 씨가 상간녀에 대해 말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나마나 결혼 생활이 깨진 꼴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긴 했는데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오늘 난 네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 그동안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사과할게. 진심으로 미안해. 뭐야? 보고 싶다는 헛소리는 뭐고 이제 와서 사과는 뭐하러 해? 당신이랑 나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야. 당신 마음대로 회사 앞으로 찾아오는 것도 실례라고. 알아. 그런데 당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나도 모르게 찾아왔어. 채령이 네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어디로 가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게 왜 이사를 갔어? 이사를 왜 갔냐고? 야, 이 똥물에 튀겨도 시원찮을 놈아. 나더러 이사 가라고 매번 보채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이사 타령이야. 제가 언성을 높이자 전 남편은 기니 할 말이 있다면서 시간을 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대충 상간녀랑 헤어지고 저에게 다시 잘해보자고 헛소리를 짓거리려고 온 걸 예상했지만 전 남편을 조롱하고 비웃으려고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이윽고 저희 두 사람은 회사 앞 카페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뭔데? 채령아, 우리 말이야.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냐고. 저는 예상하긴 했지만 이토록 뻔뻔하고 당당한 전 남편의 태도가 끔찍하도록 재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제 커피를 전 남편 면상에 시원하게 뿌렸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 머저리야? 보아하니 새 마누라랑 헤어졌지? 그 여자 예전에도 유부남 꼬셔서 남의 가정 파탄을 냈다더라? 그렇다고 나한테 다시 돌아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아메바야?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나 그 여자한테 당한 거야.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사기치고 당신하고 나를 갈라놓은 거라고. 전 남편의 말에 흥미가 생긴 저는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뭐야? 그럼 상간녀가 당신 애를 가진 게 아니었어? 그걸 어떻게 알아? 출산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며. 당신도 그 여자랑 지내면서 수상한 걸 느껴서 애가 나오자마자 유전자 검사부터 한 거야? 아니, 나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굳이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도 없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갓난아기가 아빠를 닮지 않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당신 애가 아닌 걸 확신한단 말이야? 당신도 참, 왜 이렇게 하는 짓이 한심하고 철딱서니가 없니? 애가 태어난 걸 보고 마음이 변한 거지? 왜? 애 아빠가 된다니까 부담스러워서 도망이라도 나온 거야? 제가 쯧쯧거리자 전 남편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더군요.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아이를 책임지려고 했어. 그것 때문에 당신이랑 헤어진 거잖아. 그런데 며칠 전에 태어난 아이를 보자마자 주저앉고 말았어. 아이가 흑인이었어. 저는 황당한 말을 듣고 5초 동안 입을 벌리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뭐? 흑인 애기가 나왔다고? 진짜 웃기다. 무슨 코미디 영화 찍니? 저는 얼마나 깔깔거리며 웃었던지 배꼽이 빠지게 웃기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답니다. 제 40평생 가장 크게 웃었던 것 같았어요. 난 심각해. 그 애가 내 애가 아닌 줄 알았다면 당신이랑 이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내가 바람을 피운 건 정말 잘못했지만 나도 사기를 당한 거라고. 그 여자가 흑인 애를 임신한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랑 이혼했을 일이 없을 거 아니야. 당신이 내가 바람 피웠다고 말했을 때 처음에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잖아. 그치? 게다가 우리가 살던 집에서 떠나지 않고 있던 것도 나를 못 잊어서 그런 거 맞지? 채령아, 너도 아직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으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에 저는 웃다 말고 전 남편의 따귀를 강타했습니다.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상간녀 애기가 네 애가 아니라고 나한테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되니? 이 한심한 종자야. 내가 너 천벌 받을 거라 했지? 아주 쌤통이다. 가서 흑인 아들 키우면서 상간녀랑 오순도순 알콩달콩 살아봐. 제가 큰 소리로 떠들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은 그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재령아, 나한텐 너밖에 없어. 걔랑은 혼인 무효 소송 중이니까 곧 법적으로 남남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나를 다시 받아줘. 부탁할게. 나 이제 갈 곳도 없단 말이야. 그 이는 울며 불며 상간녀와 사는 집은 명의가 상간녀로 되어 있어 소송을 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빈털터리가 된 자신을 받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일을 받아줄 마음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따귀를 한 대 더 날려주었습니다. 거짓골이 돼서 받아달라고 하면 내가 어서오세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라고 할 줄 알았냐? 다시 내 눈앞에 띄면 그땐 지금보다 더 심한 꼴을 당할 줄 알아. 그렇게 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카페에서 나왔어요. 그 이후로 전 남편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전 남편과 상간녀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전 남편은 회사에 소문이 쫙 퍼져서 잘렸다네요.
불륜을 저지른 것과 흑인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돌자 회사 측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회사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고소하려다가 전 남편이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나가는 조건으로 잘렸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그 아파트에서 흑인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낱말하기 좋은 아파트에서 떳떳하게 애를 데리고 산책하고 장도 보고 아무렇지 않게 산답니다. 저에게 막말을 짓거린 할머니들의 반응이 어떨지 무척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로 찾아가기로 했답니다. 아직 앙금이 남아있으니 꼭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상간녀는 임산부도 아니니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다고 판단했죠. 이윽고 아파트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이 저를 보더니 반가운 내색을 하더군요. 어머, 707호에 살던 세대가냐? 여긴 어쩐 일이야? 그 흑인 애기 낳은 여자 보러 온 게구나? 할머니들은 아직도 낱말하는 거 좋아하시네요. 제가 여기 왜 왔든 무슨 상관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괜한 말을 해서 마음 많이 상했지. 그래도 우리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던졌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바로 이렇게 태세전환한 노인네들이 어이가 없었지만 상간녀가 아닌 제 편이 된 것 같아 가만히 두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203호 애 엄마 말이야. 지 남편이 이혼하자고 사정하는데도 저렇게 버티고 있어.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막장은 처음 봤다니까. 할머니들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전 남편은 혼인 무효 소송이 기각되고 상간녀와 이혼 소송으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또 이혼을 진행 중이라 신혼집 대출금을 계속 갚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 남편은 재취업을 하지 못해 알바로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어쨌든 저는 상간녀를 만나 가슴에 남아있는 화를 풀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203호 여자 밖에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재미난 구경 시켜드릴게요. 밖으로 불러달라고? 그거야 일도 아니지 뭐. 그나저나 재미난 구경이 뭔지 궁금하네. 잠깐만 기다려봐. 이윽고 할머니가 상간녀가 사는 2층 베란다에 돌멩이를 던지더군요. 이 더러운 년아! 우리 아파트에서 썩 꺼져라! 당장 꺼지라고!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아파트에서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괴롭혀주고 있어. 그런데도 저기서 계속 살고 싶나 봐. 조금 있으면 나와서 성질을 부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할머니들이 하는 짓이 황당했지만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의 말대로 상간녀가 씩씩대며 입구에서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이놈의 할망구들이 그만 던지랬지? 당신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이 아파트에서 안 나가. 상간녀가 으르렁대자 할머니들이 제 뒤로 숨었고 저와 상간녀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뭐야? 내 남편이 버린 아줌마는 여긴 무슨 일로 행차하셨어? 이 할망구들이랑 편먹고 돌이라도 던지는 거야? 너도 참 대단하다. 아직도 여기 붙어 있는 거야? 대기업 다니는 남자 꼬셔서 집 한 채 얻으려고 이 짓을 벌인 거니? 어떻게 흑인 애를 낳고 뻔뻔하게 지내고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남이사, 흑인 애를 낳든 백인 애를 낳든 아줌마가 뭔데 상관이야? 남편 간수 못해서 빼앗긴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그래서 전 임산부일 때 참았던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었어요. 내가 널 가만히 놔뒀던 건 임신해서 참은 거야. 그리고 전에 말했었지? 네가 돌팔매질을 당할 거라고. 할머니들이 매일 너희 집에 돌을 던지니까 어때? 내 예언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신기하지 않아? 게다가 이제 홀몸이니까 신나게 두들겨 맞아봐. 오늘이 너 제삿날이다. 이건 와.
네 남편이 먼저 날 꼬셨단 말이야.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제가 젖먹던 힘을 내서 상간녀를 제압하니 뒤에 있던 할머니들이 응원을 하더군요. 색시 잘한다. 본때를 보여줘서 이 아파트에서 나가게 해줘. 이겨라! 이겨라! 그래, 저런 망나니는 매가 약이야. 실컷 두들겨줘. 707호 색시 화이팅! 저는 한참 동안 상간녀의 머리채를 흔들다가 힘이 다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길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네가 날 조롱하고 막말한 대가야. 내 남편을 뺏어갔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나를 능멸해? 나는 그냥 내 남편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불안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당신 말대로 벌 받았잖아. 내 꼴을 봐. 풍비박산이 났단 말이야. 인과응보지. 사필귀정이고. 너같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는 더한 꼴을 당해도 싸. 여기서 더 험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만 네 애를 봐서 여기에서 끝내는 줄 알아. 어서 들어가서 애나 돌봐. 복수를 끝낸 저는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둘이 제 양팔을 잡았습니다. 색시, 온 김에 저 여자 이 아파트에서 쫓아내주고 가면 안 될까?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 우리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맞아. 저런 건 시궁창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어서 하던 거 마저 계속해. 그래야 부끄러운지 알고 나갈 거 아니야. 할머니들, 그만 좀 하세요. 이 여자가 이사를 가든 여기서 살든 제 알바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소문은 할머니들이 다 냈으면서 이제 와서 집값 떨어질까봐 걱정이에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자 할머니들은 깨갱하고 물러섰고 상간녀는 불이 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갔고요. 시원한 복수를 끝내니 묵은 채증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고 스트레스가 쫙 풀려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하늘이 벌을 내리리라 믿고 있습니다. 전 남편도 상간녀도 앞으로 살아갈 앞날이 순탄치 않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제가 전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고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뒤통수를 맞은 제 이야기 정말 웃기지 않나요? 물론 배우자를 잘못 만나 마음고생을 했지만 흑인 아기로 엔딩이 나니 아직도 웃겨 죽겠다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웃으셨으리라 믿고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